오랜만에 진도 나갈 거고요. 오늘은 이제 1차 부등식 할 거라서 교재 188쪽 보시면 돼요. 공수 원어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으로 꼽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부등식인데, 부등식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이 부등식을 해석하는 문제가 결국 2차 부등식을 풀려고 하다 보면은 그 그래프를 또 잘 다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어려워질 수 있는 파트예요. 근데 어쨌든 차근차근 기본 개념들 잘 정리하면서 가보려고 하고, 좀 수업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원래는 개념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예제를 풀어줬단 말이에요. 필수 문제를.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개념 설명만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설명 좀 짧게, 그러니까 10분 15분 정도 하고, 나머지 수업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필수라고 돼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필수 예제. 필수 예제는 사실 밑에 풀이랑 답이 다 나와 있는데, 그거를 그냥 안 보고 한번 더 여백에다가 풀어보시고, 필수 문제를 풀고 나면 숙제로 그 밑에 있는 확인 체크랑 스텝 1, 2 이렇게 숙제가 나가는 방식으로 좀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좀 풀어보면서 내용 정리 좀 해보라는 내용이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거기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등식의 기본 성질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기본 성질 188쪽에. 자, 여기는 이제 실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실수 ABC. 실수라는 말이 왜 필요하냐면은 복소수가 아니라 실수는 다 대소 비교가 가능해. 우리가 이렇게 수직선 위에다가 어떤 0과 1을 잡으면 여기에 이제 0, 1, 2, 3 이렇게 자연수 채울 수 있지만, 뭐 2분의 1 이런 유리수 채울 수 있고, 루트 2나 아니면 뭐 파이 같은 이런 숫자들도 다 여기 채울 수 있어. 그러니까 실수는 모두 다 수직선 위에 올라갈 수 있고, 수직선 위에서 더 오른쪽에 있다라는 게 더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1번 뭐 어떻게 돼 있냐면은 A, B가 있는데, 자, 요렇고 요렇대. 요거를 동시에 만족한다는 거야.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요거이면 A가 C보다 크다. 이제 요렇게 당연히 성립한다는 건데, 그냥 봐도 어쨌든 당연한 내용이긴 하지만 요거를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 수직선이 있는데 A가 B보다 크다는 건 A가 B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뜻이고, B가 C보다 크다는 건 B가 C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뜻이니까 자동으로 A는 C보다 오른쪽에 있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니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랑 B 사이에 이런 대소관계가 있을 때 성립하는 여러 가지 성질들인데, 첫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양쪽에 똑같은 거를 더하는 거. 요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여기서 C만큼 더하라는 건 얘네를 똑같은 만큼 이제 이동을 한다는 건데, 이게 C가 양수면 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고 음수면 왼쪽으로 이동을 할 거니까 더하는 거는 이제 부등호 방향에 영향을 안 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더하기가 되니까 빼기도 똑같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3번, 4번은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는 이제 조건을 하나를 더 붙였어요. 뭐냐면은 요것도 있지만 C가 양수라는 이런 조건을 줬죠. C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A, B 중에 A가 더 큰 상황인데, 여기 이제 양변에다가 C를 곱하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곱하게 됐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데, 얘가 양수니까 안 바뀐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반대로 C가 음수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C가 만약에 음수로 나와 있다면 AC, BC 했을 때 지금은 A 쪽이 큰 쪽이었었는데 지금은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누기도 마찬가지죠. A, B가 이렇게 돼 있고 C가 양수인 상황에서 C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제 C분의 A랑 C분의 B가 되는데, 나누는 상황에서도 양수로 나눈다고 한다면 부등호 방향을 유지를 한다. 사실 원래 나누기라고 하는 게 곱하기 역수잖아, 그렇지? 근데 C가 양수면 C분의 1도 양수기 때문에 어쨌든 A에다가 C분의 1, B에다가 C분의 1이라고 하는 양수를 곱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마찬가지로 얘도 음수의 경우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 잘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부등식인데, 우리가 그 생각보다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그러니까 1차는 조금 특별한 게 있어.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이 있고 1차가 아니라 2차나 3차 방정식을 한번 비교해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2차 방정식은 얘네들을 한쪽으로 다 모아줘야 돼. 이렇게 3차 방정식도 한쪽으로 다 모아서 푼단 말이야. 이제 인수분해를 하겠죠. 데이터가 연결된 거 찾아가지고. 근데 1차 방정식은 좀 다른 게 ax 플러스 b는 0 이런 꼴로 정리를 하지 않고 ax는 b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죠. 항이 두 개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a를 나눌 건데 중학생한테는 그냥 a로 나누면 되겠지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고등에서 생각해 보면은 a로 나누기 전에 a로 나눌 수가 있나를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a가 0이면 0으로 나누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일 때도 a가 0이 아닌 경우와 0인 경우를 나눠서 이런 식으로 풀었었단 말이에요. 1차 그럼 이제 대신에 그럼 1차 방정식이란 말이 없었겠지만 1차 부등식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0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곱하고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뭘 따져야 되냐면은 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1차 부등식도 1차 방정식처럼 양쪽으로 식을 놓을 거예요. 양쪽으로 식을 놓을 건데 어쨌든 거기 나와 있는 뭐 ax 플 b가 양수다 음수다 이런 것들 다 1차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결국 우리의 목표는 이런 식으로 생긴 부등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요거에 관련된 얘기고 요거를 하면 당연히 이제 양변을 a로 나눌 건데 이 a로 나눌 때 a가 양수라면은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니까 요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야. 방정식의 해는 딱 숫자 하나로 나온다면 부등식에는 이런 식으로 범위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a가 음수인 경우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뀔 테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있었어? 그럼 여기도 등호가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요거는 a가 양수냐 아니냐 이제 요걸 가지고 나눈 건데 나누려면 어쨌든 a가 0이면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0인 경우도 어쨌든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도 한번 신경을 써봐야 되는데 자 만약에 a가 0이면 어떻게 되냐면 요 부등식이 x가 아니지 0 곱하기 x니까 0이 b보다 크다가 되잖아, 그렇지? 그럼 요거를 만족하려면 b가 뭐여야 돼? 0보다 작은 수, 음수여야 되겠지. 그래서 요렇게 나왔다면 a가 0이면 b가 요거일 때는 항상 성립하게 되는 거고 b가 그렇지 않을 때 작지 않다가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작다, 작지 않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되면은 성립할 수 없는 거지. 그냥 모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좀 달라지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a가 0인 경우 아닌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넘어가서 끝이네. 자 그러면 나는 어쨌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습관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를 너네가 풀다가 여기 AX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여기가 이제 이렇게 문자로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2가 있고 5x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부등식을 푼다고 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걸 한쪽으로 정리를 해주잖아. 근데 이 항도 맞는데 우리가 배운 요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양변에 똑같이 뭐 예를 들면 3x를 빼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3x를 빼주면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2x가 되고 그럼 이제 양변에 똑같이 2로 나눠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럼 2로 나눠주게 되면 여긴 1이 되고 여긴 x가 되고 양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서 이런 부등식의 해가 나오게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풀어줄 수가 있는 거지. 1차 부등식 자체는 중학교 2학년에서 나오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떤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금 요 상황에서 왜 3x를 빼요 혹은 왜 3x를 이항해요 라고 생각하면 하나만 옮겨도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근데 하나만 옮겨도 된다기보다는 이렇게 넘겨야 x의 개수가 양수가 되지. 그치? 반대로 넘기면 음수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5x고 여기가 3x인 상황을 봐봐. 그러면 너네가 이제 여기서 5x 하나만 넘기면은 우리가 요런 꼴로 정리할 수 있기는 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2 이쪽은 이제 마이너스 2x
그리고 이제 요 다음 과정은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여긴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긴 x가 되고 음수로 나눴으니까 방향을 바꿔야 되잖아. 그치? 근데 요 과정이 한 번 더 들어가면은 이 부등호 방향을 신경 써야 되는 거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면서 하면 좋겠어. 그래서 차라리 2번 이항을 하더라도 3x 넘기고 2를 넘기는 게 나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 실수를 방지하는 목적도 있고 애초에 습관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더 좋더라고. 그래서 3x 넘겨서 2x 만들어주고 2 넘겨서 마이너스 2 만들어주고 방향은 요거 그대로 유지를 이렇게 시켜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건 어쨌든 답은 똑같이 나오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1차 부등식 내용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여긴 어쨌든 중학교 때 나온 거 복습이라 특별히 어렵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이 이제 189쪽에 있는 필수 1번, 2번을 지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원리 없어? 다음 부분은 이제 연립부등식이라고 되어 있죠. 199쪽. 너네 연립부등식 안 풀어봤지? 옛날에는 이게 중학교 때 있었어. 지금 이제 고등으로 바뀌었는데 부등식을 연립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연립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방정식을 연립하라고 했어. x 더하기 y가 3이고 2x 빼기 y가 뭐 6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걸 뭐 가감법, 대입법 이런 거 이용해서 풀잖아요. 대입법이라고 하면 y를 3 빼기 x로 바꿔서 대입하자 이런 게 되는 거고 가감법은 x나 y가 소거 되게끔 계산을 하는데 지금은 가감법이 좀 더 쉬워 보이죠. 3x는 9, x는 3, x가 3이니까 이제 y는 0이 돼야 되겠네. 이제 이렇게 찾는 건데 근데 이 연립방정식이라는 거의 의미가 지금 이렇게 풀이 습관만 남아있는데 사실은 뭐냐면 이거야. x 더하기 y를 3으로 만드는 숫자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뭐 3, 0도 있고 2, 1도 있고 1, 2도 있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냐면 더해서 3이 되는 숫자 쌍들을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야. 1, 2도 있고 뭐 0, 3도 있고 이것만 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뭐 4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여기가 파이고 3 마이너스 파이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더해서 3인 거는 무수히 많은 값들을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많은 애들 중에서 근데 또 요거를 보면은 2x 빼기 y가 6이 되는 경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그러면은 x가 3이고 y가 0일 때도 되고 x가 2고 y가 마이너스 2여도 돼요. 4 빼기 빼기 2니까 이런 식으로 또 여기도 무수히 많은 게 생기는데 그 중에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게 뭐야 했더니 그게 3명이라는 거지.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찾는 건 우연한 방법으로 찾을 수밖에 없으니까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걸 찾기 위해서 두 식을 이제 연립을 하는 거죠. 그치? 근데 사실 연립이라는 행동은 이걸 뭐 가감법 대입하는 게 연립하는 건 아니고 동시에 그러니까 만족하는 걸 찾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연립이라고 하는 거야. 너네가 딱 보자마자 3년만이니까 되네 했다면 그것도 연립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연립부등식도 마찬가지야.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부등식 두 개가 있고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걸 찾자 이거예요. 근데 우리 연립 1차 방정식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가감법, 대입법 이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중학교 2학년 1학기 마지막 기말고사 범위가 뭐냐면 1차 함수와 연립방정식의 관계라는 걸 해요. 그래서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를 동시에 그리기도 해. 그러면은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은 이제 얘는 y는 빼기 x 더하기 3이죠. 그럼 이제 y절편이 3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에서 이런 직선이 그려지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y는 2x 마이너스 6이 돼. y는 2x 마이너스 6. 그러니까 y절편이 마이너스 6이고 기울기가 이제 2가 되는 이런 직선이 그려지는데, 그때 생기는 이 교점을 읽으면 그게 이제 해가 된다. 그리고 지금은 그 교점이 3,0인 상황, 이제 이런 식으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 연립 1차 부등식도 결국은 뭐냐면 부등식 두 개가 있다라는 거고, 그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곳을 찾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근데 방정식은 대입해서 찾을 수 있다면 부등식은 대입을 하면 안 돼. 예를 들어보자면은 x가 3보다 크다랑 x가 2보다 크다를 동시에 만족한다라고 하면, 여기다가는 뭐 숫자를 넣어서 찾는 게 아니고 뭐 이게 2.1도 여기서 만족하죠. 2.1도 만족하는데 여기는 만족하지 않지. 그러니까 2.1은 해가 되면 안 되는 거지. 3.1은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냐? 연립부등식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직선이에요. 수직선. 수직선을 이용해서 x가 3보다 크다랑 x가 2보다 크다를 각각 나타낼 건데, 요거를 모르는 경우들도 은근히 많은 것 같아서 내가 이제 3보다 크다라는 건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여기 이제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릴 거예요. 빈 동그라미를 그려서 빈 동그라미 밑에다가 숫자 3 이렇게 써줄 거고, x가 3보다 크다라는 건 3보다 오른쪽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이게 x가 3보다 크다의 의미가 되겠고, 그럼 x가 2보다 크다는 뭐가 되냐면은 똑같아. 빈 동그라미를 그려서 2 써주고 요렇게 오른쪽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동시에 만족하는 게 어디냐? 자, 여기는 요거는 만족하지만 요거는 만족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은 동시에 만족하는 곳이 아니야. 요런 부분이 둘 다 만족하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요 두 개의 막대기 다 걸쳐 있는 요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 이제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요렇게. 그러면 요 부분이 어디냐? x가 3보다 큰 모든 부분이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된다. 이렇게 그림으로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등식이라는 게 항상 등호가 없는 건 아니잖아. 그치? 요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x가 뭐 예를 들어 3보다 작고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다고 할게. 그럼 이제 요거는 수직선으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 3은 아까랑 똑같아. 빈 동그라미에다가 지금은 x가 3보다 작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2는 이제 똑같이 2를 표시는 하는데, 여기는 이제 동그라미를 색칠해서 할 거야. 색칠해서. 색칠을 해서 표시를 할 거고, 큰 쪽이니까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는 요거 한 줄이라서 아니고요. 여기도 요거 한 줄만 걸치니까 아니고, 요런 애들이 두 군데 다 걸치고 있는 부분인 거지. 그치? 그래서 요 부분이 이 연립부등식의 해인 거야. 그럼 요거를 만족하는 걸 뭐라고 써주면 되냐? x 값이 일단 2보다 커야 되고 3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색칠돼 있으니까 여기 요 점을 포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호를 이렇게 색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더 해볼게요. 그래서 연립부등식은 수직선을 이용해서 푼다. 그러면 이제 x가 3 이상 2 미만, 2초가 3초가 2 이상. 자, 요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라고 하면은 3은 색칠해서 동그라미 할 거고, 2는 빈 동그라미 이렇게 할 건데, 둘 다 크다니까 얘도 오른쪽, 얘도 오른쪽이에요. 그러면은 연립부등식은 둘 다 만족합니다. 두 줄이 걸쳐 있는 부분이니까 요 부분을 택하는 거예요. 요 부분. 그러면은 일단 이 부등식에는 x가 3보다 크다인데 3을 포함을 시켜야 될까 시키면 안 될까,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요 범위 안에 3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 부등식도 3 만족시키죠. 3을 넣었을 때. 그러니까 3을 포함을 시키는 게 되는 거야. 아, 그래서 포괄을 할 때 여기 색칠이 돼 있으면 요거 그대로 따라가 주시면 되겠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3은 빈 동그라미, 2는 색칠된 동그라미로 그리겠죠. 그래서 요렇게인데, 이거를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이렇게 그려도 돼. 그건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그냥 이게 한 줄로 그리면 이제 겹쳐지면 이제 그림이 안 이쁘니까 그냥 두 개 부분에서만 그린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두 줄이 겹쳐 있는 요 부분, 요런 부분은 성립하는 거고,
이렇게 한 줄만 걸쳐는 이런 부분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만족하는 부분은 3보다 큰 쪽이야. 3보다 큰 쪽을 만족을 하는데 여기 비어 있으니까 안 넣으면 돼. 이걸 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x에 3을 넣으면 여기는 만족을 못 시키죠. 여기는 만족을 시키죠. 근데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여기 3의 등호가 안 들어가는 게 맞겠다. 이런 식으로 연립부등식은 기본적으로 수직선을 이용해서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연립부등식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 이렇게 부등식 두 개를 연립방정식처럼 이렇게 윗줄 아랫줄에서 중괄호 한쪽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이런 모양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나오는 경우도 있냐면 요런 꼴이 있어요. A, B, C 이렇게 써지는 꼴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요거 비슷한 것 중에 연립방정식에서도 어떻게 나올 때가 있냐면 A는 B는 C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A, B, C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A, B, C가 다 다항식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x 플러스 3은 x 플러스 y 플러스 6은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같은 거랑 이렇게 같은 거 연립해서 풀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요거의 풀이법이 뭐냐? A는 B와 B는 C를 연립해서 풀어라. 이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한다고. 우리 조금만 힘봅시다. 근데 이거를 할 때 사실 방정식은 A는 B랑 B는 C를 꼭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냐면 내가 A는 B랑 A는 C를 보는 게 문제상 더 편해 보이면 A는 B와 A는 C를 연립해서 풀어도 괜찮아. 괜찮고 뭐 예를 들어서 B는 C와 A는 C 이런 식으로 연립해도 돼. 요거랑 요거를 연립해도 돼. 그러니까 꼭 두 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이거를 가지고도 요걸 만들 수 있어. 봐봐. A는 B고 B는 C면 결국 A, B, C가 다 같은 거잖아요. 여기 또 A는 B고 A는 C면 A, B, C가 다 같은 거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방정식은 아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요렇게 생긴 이제 부등식을 푼다고 했을 때 아까 부등식 기본 성질에 뭐가 있었냐면 요거이고 요거이면 요거라고 했잖아요. 순서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요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무조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 그래야 요거가 되면 요게 되는 거 맞잖아. 그치?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요렇게 풀면은 상관이 없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방정식 푸는 습관처럼 나는 그냥 이거랑 이거 볼래. 그래도 상관없잖아. 그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냐면 자 요거랑 요거 이렇게 됐다 해봐. 이걸 가지고 다시 얘를 만들 수 있어? 생각해보면 A가 B보다 크고 A가 C보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작고 A가 C보다 작아. 그럼 이것만 봤을 때는 B랑 C 중에 누가 큰지를 알 수가 없죠. 그치?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지만 얘 가지고도 얘를 만들 수 있는 반면 얘는 이렇게는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부등식이라는 거야.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를 풀면은 실제 답이랑 똑같이 나올 수도 있어. 문제에 따라서는. 근데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풀면 안 되고 A, B, C 세 개짜리 연립부등식을 풀 때는 무조건 요렇게 두 개, 요렇게 두 개. 그거를 연립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꼴 부등식은 언제나 붙어있는 거 두 개. 요거를 연립해서 푼다. 요거를 기억이라고 하고 요걸 니은이라고 하면은 기억과 니은을 연립해서 풀고 그 연립하는 방법은 우리 방정식에서 가감법, 소거법, 그래프 이용 세 가지가 있었다면은 부등식에서는 뭘 이용하자? 수직선을 이용을 하자. 수직선을 이용해서 그리는 거고 수직선 이용해서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마지막 191쪽에 나오는 특수한 부등식 경우 이것만 보고 또 이제 각자 문제 푸는 시간 줄게요. 자, 특수한 부등식인데 이게 연립부등식을 풀다 보면은 부등식의 해는 보통 부등식으로 나오거든. 보통. 근데 부등식의 해인데 방정식처럼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특이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x가 3 이상이다와 x가 3 이하이다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한번 찾아보자. 사실 수직선 안 그리더라도 3 이상이면서 3 이하일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x는 3이 되겠지. 그치? 요거를 만족하는 연립부등식의 해는 부등식의 해인데도 방정식처럼 나와요. 요걸 이제 수직선으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면 이런 상황이죠. 3 이상이다라는 거는 3의 색칠을 하고 요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3 이하이다는 건 3의 색칠을 하고 요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이게 영역상 겹치는 부분은 없지만 요 한 점, 요 3이라고 하는 요 하나의 포인트에 대해서는 동시에 만족을 하잖아. 그러니까 요 연립부등식에는 요렇게 되는 거야. 근데 봐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요렇게 나왔다고 했죠. 그러면은 3보다 크면서 작을 수는 없어. 그치? 그러니까 요런 경우는 이제 해가 없다가 되는 거고,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릴 때도 마찬가지야. 3이 있는데 3보다 큰 것과 3보다 작은 거는 동시에 만족할 수가 없죠. 아 근데 이거 한 가지 그냥 선생님이 쓰는 혼자 쓰는 약속인데, 동시에 만족해야 될 때는 요거를 좀 다른 층에다 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데 거기 그림도 그런 식으로 나와 있죠. 동시에 만족해야 될 때는 요거의 그 높낮이를 조금 다르게 그릴 거야. 나는 책에서는 안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요렇게 앞으로 그릴 겁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봐주시면 돼요. 어쨌든 여기도 영역상 겹치는 것도 없고 뭐 3도 당연히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럼 하나만 더 그려보자면 3 이상 3 미만. 자, 요거는 그림으로는 어떻게 그리냐? 3이 있으면은 3의 색칠을 이렇게 해주고 3 이상 그리고 3 미만을 할 때는 거기를 감싸는 요런 동그라미를 그리고 요렇게 그릴 거예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그럼 어쨌든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 없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요쪽도 겹치지 않고 요쪽도 겹치지 않고 요 가운데 3 부분도 겹치지 않아. 얘는 포함하지 않고 얘는 포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경우에도 해가 없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그 부등식인데도 해가 뭐야? 괜찮니? 은지야? 부등식인데도 해가 방정식처럼 나오거나 아니면 해가 없는 이런 경우가 될 수 있고요. 또 해가 모든 실수인 경우도 그려질 수는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예시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2차 부등식 하면서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연립부등식 개념이고요. 그 192쪽부터 나오는 필수 문제들 있죠. 거기 한 번씩 또 풀어봅시다.